저는 예전에 1년 동안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창하게 대단한 작품을 그린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매번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끄적이는 정도일 뿐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림을 매일 그리다 보니까 손재주만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지고 매일 쌓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 그림을 그리며 제가 진짜 온몸으로 느낀 변화들과 우리의 지능이 완전히 뒤바뀌는 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박인 건 이 모든 변화가 엄청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매일 펜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똥손이라 선 하나 긋는 것도 진짜 부끄럽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그림 실력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그림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다는 거. 저는 이 변화가 가장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잘못했던 말, 앞으로 걱정되는 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일이 계속 생각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걱정을 하고, 쉬려고 영화를 틀었는데도 집중은 안 되고, 결국 휴대폰만 계속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매일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필을 잡는 순간 그 많은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생각을 동시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스케치를 할 때도 빛이 어디서 오는지,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암이 어느 면에서 바뀌는지, 선을 얼마나 눌러야 하는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림 그리는 1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했네. 그때부터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림이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달랐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취미였습니다. 사람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고 실수했던 장면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림은 그 뇌를 계속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그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계속 현재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그림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오래 그린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안 그린 날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난 날은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제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건 그림을 오래 그려본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스케치북을 펼치기 전에는 하기 싫었는데 막상 그리고 나면 괜히 안 그리려고 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림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그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래 그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림은 단순히 잘 그리는 것뿐 아니라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그림도 같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조급한 사람이 잘 그리는 취미가 아니라 천천히 관찰하는 사람이 잘 그리는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대신 매일 연필을 한 번만 잡아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림 실력보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과 하루의 질을 조금씩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초보 때는 사과 하나를 앞에 두고도 제대로 못 그렸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비례가 틀리고 명암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고 형태는 점점 찌그러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왜 못 그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본다고 해서 관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으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처리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꽃이다.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컵을 보면 손잡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타원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림자가 왜 저 방향으로 생겼는지까지 보기 시작합니다. 즉,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창밖을 보면서 오늘 날씨 좋다고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밖을 보다가 햇빛이 유리창에 2번 반사되네. 나무 그림자가 바람 때문에 계속 모양이 바뀌네. 사람마다 걷는 무게중심이 다르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그런 것까지 보냐? 그 질문을 듣고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구나. 저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그림을 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뇌는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하면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스스로 적응합니다. 형태를 비교하고 비례를 분석하고 빛을 관찰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관찰력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 그림을 하면 관찰하는 능력도 계속 발달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관찰력이 그림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전보다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을 바꾸면 좋아질지, 이런 사고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들이 의외로 문제 해결을 차분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림은 정답을 외우는 취미가 아닙니다. 계속 관찰하고 비교하고 수정하는 취미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림은 예쁜 그림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보고 더 천천히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그림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미술 전공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연필을 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긴 시간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림을 그리면 수도 없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그림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 실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가 정말 컸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림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로 생각합니다. 잘 그리고 싶어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 하나만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림은 결과를 잘 만드는 사람이 오래 하는 취미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오래 하는 취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는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색연필 하나만 있어도 재미있었고 낙서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모든 것이 결과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도 결과, 돈도 결과, 시험도 결과, 운동도 결과, 심지어 취미도 결과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취미조차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열면 멋진 그림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그리는지 비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완성된 그림보다 오늘 연필을 잡았다는 거,
어제보다 조금 더 관찰했다는 것, 새로운 표현 하나를 배웠다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완성된 작품보다 스케치북 한 권을 다 채웠을 때 더 뿌듯했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면 정말 못 그렸습니다. 형태도 틀리고 명암도 엉망이고 비례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 감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남을 이기는 취미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조금씩 이기는 취미입니다. 매일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그림 실력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함께 바뀝니다. 예전에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천천히 쌓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림은 저에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배우고 싶은 분들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는 이유가 꼭 화가가 되기 위해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잘 그리기 위해서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연필을 잡아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그림은 물론이고 집중하는 힘, 관찰하는 힘, 감정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작은 성장을 즐기는 힘까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저는 긴 시간 그림을 하면서 수많은 기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제게 그림이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림은 제 그림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은 단순히 그림 실력만 키워주는 취미가 아닙니다. 매일 연필을 잡는 습관은 관찰하는 힘을 키우고 생각을 정리해주고 작은 성장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오래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완벽한 그림 한 장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10분이라도 연필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1년 뒤 여러분은 그림 실력뿐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림이 막막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그림 잘 그리는 방법 영상도 꼭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 그림 독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초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자세히 담아두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림 취미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